부동산 투자하다가 망하는 케이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남의 말을 듣고 한다? 실패할 확률이 확 커지죠. 자,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부동산 투자할 때 영끌 하시는 분들 있죠. 예전에 한참 영끌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 많이 했었잖아요. 제 주위에서도 영끌해서 지금 건물 투자하신 분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꼭 나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에서 뭐 정도? 대표님은 부동산 투자 정말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대표님 혹시 잃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동산 투자 실패해 본 적 있냐 이거죠. 손실이 나진 않았지만 실패한 적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2012, 13년도부터 계속 부동산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안 해본 게 없어요. 기획부동산이라고 아시죠? 기획부동산이 하는 게 뭐죠? 땅을 쪼개서 지분으로 막 팔아요. 제가 세종시 북부 거기에 하나 샀고, 경기도 광주 그린벨트 이런 것도 샀어요. 이제 애들 물려줘야 되는데 대표님 그 주변에서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 그 중에 번 사람도 많고 잃은 사람도 많은데 혹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잃는 사람들의 그런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남의 말 듣고 해요. 저도 기획부동산 말 듣고 샀죠. 이게 남의 말 듣고 해서 그래요.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분석하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땅 살 때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남의 말 듣고 띡 해버리면 실패할 확률이 확 커지죠. 사기꾼 말일 수도 있고 내 정말 친한 지인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 몇 억대는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남의 말을 듣고 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근데 옛날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남의 말 듣고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왜 하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내가 친한 사람 혹은 내가 전문가라고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혹해요. 그런데 당연히 가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다 보고 다 분석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놓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마조마해요. 근데 대충 알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말 들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지역을 하셔야 돼요. 이게 모르는 지역이면 이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분석하시고 내가 아는 지역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이거 팔릴 것 같아, 이거 빨리 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먹으세요. 언젠가는 나와 맞는 게 나옵니다. 조급해지다가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제 주위에도 하다가 바로 사버리고 이런 사람 꽤 많아요.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사는 것도 아닌데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아는 지역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는 지역이다 하면 내가 여기 5년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러네, 여기 이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네, 이런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지역이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지역이다 그러면 최상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투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임장도 여러 번 가보고 한 번만 가서 될 게 아니잖아요. 오전, 오후, 저녁 다 가보고 주중, 주말 가보고 이 지역을 샅샅이 그냥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지역에 사는 사람 혹은 이 지역의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부동산 투자할 때 영끌 하시는 분들 있죠. 예전에 한참 영끌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 많이 했었잖아요. 제 주위에서도 영끌해서 지금 건물 투자하신 분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업이 따로 있으니까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그냥 건물 투자가 직업인 분들 있잖아요. 영끌해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금융권에서 그냥 대출해주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까지만 그냥 받으시면 그래도 낫지 않나 싶어요. 건물은 근생일 경우에는 좀 더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한 80%까지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임차인들이 임대료 잘 못 내거나 공실이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못 내요. 또 이게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하게 되면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직업이 튼튼한 사람이거나 이 건물이 엄청나게 우량한 임차인으로 다 꾸며져 있거나 이 건물을 활용해서 내 사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사실상 어느 하나도 확실한 건 없죠. 그래서 영끌하게 되면 좀 부담이 커지니까 어느 정도의 에쿼티는 좀 마련을 하셔라, 항상 제 주위 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는 건물 투자할 때의 그 필요 에쿼티는 몇 %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개인차가 좀 커요. 본인의 직업, 이게 좀 넉넉하다, 에쿼티를 좀 적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직장인이다, 내 월급은 항상 정해져 있다, 이러면 에쿼티를 좀 많이 태우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꼭 나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 50%에서 뭐 60%
10% 정도? 요 정도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네요. 네, 이게 시기에 따라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시기거든요. 건물 투자를 사실 조심하셔야 될 시기인데 내 에코티를 이만큼 가져가고 이만큼 대출을 일으킨다? 되게 위험해요. 실제로 요즘에 건물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영끌을 해가지고 그냥 건물을 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특히나 처음 하시는 분들, 내가 부동산 전문가다라고 본인이 느낄 정도로 경험이 많지 않으면 영끌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하다가 망하는 케이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남의 말 듣고 하지 마라. 모르는 지역 하지 마라. 모르는 지역이면 내가 아는 지역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영끌하지 마셔라. 요 3가지 꼭 숙지하시고 투자하실 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